안녕하십니까.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용인에 있는 상영고등학교 체육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리더교사 체육 관련 팀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체육대학 입시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체육대학에 관심을 가져주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체육대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전년도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올해 변화, 그 다음에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학생 학부모님들과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왜 체육대학에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이 너무 좋고 운동 관련 직업을 꼭 갖고 싶어서 체육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의 성적이 뭐 서울 중위권 혹은 뭐 경기권 아니면 뭐 경상권인데 체육대학으로 했을 때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체육대학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운동은 정말 잘하고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친구가 하자고 해서요. 그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로 시작을 했던 간에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동기를 찾고 열심히 한다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제가 느낀 점은 어떤 거였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시험장 실기장에 가서 몸을 풀고 학생들을 입시라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1월 달 그 추운 겨울에 학생들이 부상을 안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일반 대학에 비해서 체육대학을 포함한 예체능 대학의 경쟁률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누구는 불합격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대학의 이제 중하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학의 일반학과를 썼을 때 합격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다쳐가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체육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이 이제는 좀 체육 관련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끔 운동이든 공부든 하나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올해부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체대를 나와서 뭐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체육 관련 진로가 플레이어와 헬퍼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길은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서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리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혹은 세계에서 1등이 되는 또는 우리나라에서 1등을 목표로 그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플레이어가 되겠고요. 헬퍼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을 때 혹은 다시 필드로 복귀할 수 있게끔 재활적으로 도와주는 뭐 재활적이나 트레이너 혹은 그런 선수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협회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한체육회, 각 시도 체육회에서 아니면 각 운동 종목별 협회에서 일을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 혹은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 스포츠 산업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게끔 기계 쪽이나 장비 쪽이나 혹은 영양 쪽이나 의복 쪽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원이 되는 이런 헬퍼 쪽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 플레이어 쪽보다는 헬퍼 쪽의 길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은 헬퍼 쪽의 길을 갈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플레이어들은 플레이어도 할 수 있고 헬퍼의 길도 갈 수 있죠. 근데 헬퍼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가 헬퍼 쪽의 길을 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 이외에 뭐 공부라든지 학업적인 면에서 정말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들이 헬퍼 쪽의 길까지 같이 꿈꾼다면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 엎드려서 자기보다는 그래도 수업을 듣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미리미리 찾아서 공부를 한다면 헬퍼 쪽의 길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저변이 가장 확대되어 있다는 축구와 야구 중에 야구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이렇게 선수 등록 현황입니다. 중학교를 보게 되면 약 1200명 정도가 선수 등록이 되어 있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근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면서 900명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든 타의든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진로 진학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 이 고등학교 선수들의 대부분의 꿈이 진로 목표가 프로에 가는 거죠. 근데 프로에 가는 건데 정작 작년에 프로에서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 1차에서 9명, 2차에서 99명이었습니다. 총 108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대학 출신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직행하는 선수들이 90명 내외였거든요. 그러면 900명 중에 90명, 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그 다음으로 차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선수 등록 숫자도 400명대입니다. 그러면 프로에 가거나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약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플랜 A, 플레이어의 길을 계속 꿈꾸기보다는 헬퍼 쪽의 길을 꿈꾸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꿈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들을 만날 때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연대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학교에서 일과 중에 엎드려서 자지 않고 수업 듣고 수행평가 그래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출하라 그럴 때 제대로 제출을 하고 중간 기말고사 볼 때 한 번으로 다 찍기보다는 그래도 풀려고 노력을 했을 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활동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수능 최저 등급으로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 과목 평균 7등급이라는 것은 거의 서울권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이나 경기권 대학에서 일반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일반 학생들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이 기준을 학생 선수들이 달성하는 건 더욱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최저학력 기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는 좀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뭐 한국체육대학교라든지 용인대학교라든지 경희대학교 여기와 더불어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학업을 중시하는 이런 풍토가 생기다 보면 전체적인 입시에서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학업적인 능력을 보고자 하는 이런 풍토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헬퍼의 길에 대해서 정말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요즘에 학생들이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팁합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팁합TV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 직군에서 정말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 인터뷰도 되게 많고요. 50개가 넘게 있고요. 그분들이 예비 체육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팁들에 관련돼서도 잘 소개가 되어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여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스포츠잡 알리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간 인터뷰, 월간 인터뷰에 보면 요즘 학생들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졸업을 했는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그 직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보시면 좀 더 이렇게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학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전국의 체육대학이 100개가 넘는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학과 네이밍만 따져보면 80개가 넘습니다. 80개가 넘는데 저는 그거를
네 개로 분류를 해봤고요. 네 개로 분류한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범대학, 일반체육, 인문체육, 자연체육 이 네 가지의 분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범대학은 교사 양성이 꾸민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일반체육은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두루 배우는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과학과, 해양스포츠학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인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등의 스포츠 마케팅학과 등의 명칭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연체육 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과학과 관련된 학문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 건강 관리나 운동 재활 쪽과 관련된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사범대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하면 무조건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하면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다 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보너스로 체육교사라는 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2급 체육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꼭 체육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체육교육과는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졸업하면 체육교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체육교육과는 졸업하면 동시에 2급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우리 도움반 학생들, 전환교육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한국체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만 복수전공을 통해서 중등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특수체육교육과도 졸업을 하면 무조건 특수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라든지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런 길도 굉장히 요즘에는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대학을 갔지만 그래도 선생님 저는 체육교사의 꿈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교직이수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나 혹은 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가는 방법,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대부터 강원에 있는 강원대학교까지 이렇게 전국에 체육대학 중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쭉 나열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정시에서 다 선발을 하지만 수시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대 스포츠교육이나 세종대 체육학과처럼 검은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수시에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라든지 스포츠건강재활,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나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대학과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실기전형으로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처럼 이 종실, 교종 이렇게 나타난 대학들은 하나의 학과지만 두 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으로,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과 실기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체육입니다.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런 과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관련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경영학과에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요즘엔 많고요. 거기에다가 대학원,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경영대학원 혹은 그냥 일반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 혹은 유학을 하는 학생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학과 소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학과는 학과적인 연구는 물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자와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실제로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스포츠 산업론, 그 다음에 축구 산업 및 전략 분석, 대중매체, 경영론, 경영통계, 행정학, 에이전트론, 경영실무 영어와 같이 영어,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통계,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서는 사회 관련 과목들이 줄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학과가 되겠고요. 자연체육 쪽은 스포츠와 과학의학, 영양학이 접목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학문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인문체육과 마찬가지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의 학과 소개를 보게 되면 스포츠과학을 토대로 하여 의학보건학 관련 분야 인접 학문을 접목해서 운동처방사나 운동상해 관리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로 배우는 교과목도 보게 되면 해부학, 한의학개론, 유산소운동, 근골격계,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운동치료 및 실습, 영양학, 의학, 운동부하 검사, 생화학처럼 주로 배우는 과목들이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육과정까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체육대학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이라는 게 고3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틀이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이 있겠고요. 큰 틀은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서는 대입의 큰 틀,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형은 간소화하고 코로나의 예외 조항을 두십시오. 그다음에 수시는 언제 하고 정시는 언제 하십시오라는 큰 틀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정해주게 되면 각 대학들은 그 기본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는데 만약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몇 명을 선발하십시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전형 방법은 서류와 면접을 하겠습니다. 혹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로 평가한 다음에 2단계에서 하겠습니다.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정시에서는 국어는 몇 프로 반영하고 수학은 몇 프로 반영하고 탐구는 몇 프로 반영하고 영어는 어떻게 반영하겠습니다. 실기는 몇 프로 반영하고 실기는 어떤 걸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가 내가 바로 눈에 보이는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따라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형 시행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와서 5월 달에 수시 5강이, 9월 달에 정시 5강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전형 방법이나 전형 요소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모집 인원에서의 변화가 있었을 때 올해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하는 변화가 좀 있겠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실기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이나 실적 인정 기간이 좀 바뀌는 그런 대기업 심의를 거쳐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입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에서는 크게 4개, 정시에서는 2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수시에서의 4개는 주로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시험 위주의 논술, 그다음에 우리 체육대학 학생들이 주로 준비하는 실기, 그다음에 특기자 에 해당하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위주의 전형, 이 2가지의 전형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로 체육대학은 여기에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학생부 종합, 수시에서의 실기, 정시에서의 실기 위주로 주로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모집 시기별로 보자면 9월 달에 먼저 수시 모집을, 그다음에 수시 모집에 불합격을 했을 때 12월 달하고 해를 넘겨서 1월 달까지 정시 모집을,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까지 다 불합격을 했을 때 2월 달에 추가 모집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9월 달에 수시 모집은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한 학생당 최대 6장의 카드를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다 불합격을 하게 되면 12월에서 1월 사이의 정시 모집에는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에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한 장씩 총 3장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다 불합격을 했을 때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있게 되는데 추가 모집은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대학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에 불합격을 해야지 정시 모집을, 정시 모집에 불합격을 해야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성적이나 혹은 내 실기 수준에 따라서 수시에 가는 게 더 나은지, 정시에 가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지원 여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대학과 체육대학의 모집 비율인데요. 일반 대학 올해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수시에서 약 75.7%, 정시에서 24.3%를 뽑는 수시 위주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체육대학도 정시에서 많이 뽑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보자면 수시에서 약 70%, 정시에서 30%를 뽑게 되는 수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학생 선수들이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면 아까 수시에서 70%가 63.9%, 정시에서 30%가 36.1%로 정시 비중이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학생 선수들을 뽑는 특기자 전형이 수시 전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 대학은 한국체육대학교, 경희대학교 정도가 대표적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만 분석을 해보면 수시에서 37.3%를, 정시에서 62.7%를 뽑는, 정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시보다는 정시에 좀 더 올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 그래프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 충청권 대학 위주로 조사를 해봤고요. 정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요.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그 다음이 일반 학생들 실기 전형을,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 다음이 교과 전형,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네, 서울과 수도권과 경상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경상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굉장히 적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에서도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이 특기자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 순서가 되겠고요. 경기, 인천과 서울을 보자면 정시로 갈수록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은 줄어드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이 뽑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인천의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선발하는 이 4개 대학에서 체육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년도 입시를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을 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년도 수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시를 얘기할 때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수 감소.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학생 수 감소가 시작이 되어서 작년까지 약 전체 수험생들의 20% 가까이 학생 수가 감소를 했었고요. 그것에 따른 체육대학에서의 변화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전년도부터 크게 지금 입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실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수시 5강, 정시 5강에서의 전형 요소나 전형 방법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전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실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실기에 대한 변화에 따른 합격자 내신 등급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실기 능력,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어땠는지, 학업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계속 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운동할 수 있는 3학년의 학기가 늦게 시작이 되면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시작점이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실기 능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수 감소인데요. 보게 되면 2019, 2020, 2021학년도 최근 3년 동안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권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먼저 2019와 2020을 비교해 보면 2020학년도부터 학생수 감소가 있기 시작해서 2020학년도에 거의 한 7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있었고 2021학년도에 6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에서 2020학년도로 넘어오면서 학생 수 감소가 있어서 전체적인 지원 인원도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네, 모집 인원도 조금 늘었지만 지원 인원도 네, 대구 경북권을 약간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 인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에서 지원 인원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입시가 체육대학은 정시 위주로 이렇게 꾸려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시에서의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를 하다가 원하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에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내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 해에 수시 모집에 지원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형별로 좀 따져봤더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모두가 실기 전형에서 지원 인원이 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 교과, 논술 전형에서의 지원 인원은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서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받았지만 실기 전형에서는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없었던 대학을 수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수한 실기 능력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경향이 좀 나왔다면 네, 2020과 2021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2019와 2020이 파란색으로 거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과 2021을 보면 모집 인원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은 약간 늘었습니다. 이 는 게 학과가 신설이 된 이유도 있고요. 그 전년도에서 학생 수를 전부 다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이렇게 선발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원 인원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600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걸 또 마찬가지로 전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기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수생이 그 전년도에 가지 못했을 때 다시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7만 명에 가까운 학생 수가 감소를 한 것이 이렇게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 전체적인 인원의 감소를 부추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실기 준비를 잘 원래 이제 빠르면 2학년 때부터 그리고 늦으면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실기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3월 달부터 3학년 3월 달부터 실기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실기 준비 시작 시기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수시 모집까지 이렇게 실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기는 포기하고 다른 전형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가보겠다라고 한 것이 대구 경북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의 교과 전형으로 좀 지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교과 전형의 인원수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영향이 여기까지도 미쳤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실기 변화입니다. 주로 이제 경기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위주로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여기 강남대학교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까지 이렇게 변경 전에 실기고사가 적게는 3종목에서 많게는 5종목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수시 전형에서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은 내신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실기 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내 실기 능력이 완벽하다면 이 많은 실기 종목으로 조금씩 내 부족한 내신 점수를 이렇게 극복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좁은 체육관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밀집돼서 이렇게 실기를 치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비말이 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 폐지를 하다 보니까 실기 종목이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종목이 줄어들면 내 부족한 내신 등급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자 내신 등급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고요. 여기에서 변경 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이 그 대학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실기 종목이었습니다. 실기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기 능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부족한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예비 22번까지 충원이 됐었고요. 예비 18번 학생의 내신 등급이 4.9등급이었습니다.
환산 점수라면 352.8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8급간이 깎여서 552점이었습니다. 600점 만점에 552점이었는데 이때는 4종목을 보다 보니까 실기 급간당 점수가 6점이었습니다. 이래서 총 904.8점이 예비 18번의 점수였고요.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들어간 마지막 학생의 내신 등급이 7.4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보게 되면 전형 시행 계획에 이미 최정굴 예비 18번 학생이 점수가 많이 깎인 최정굴이 폐지가 예고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새 종목으로 실기를 치르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윗몸 일으키기까지 폐지가 됐습니다. 이 윗몸 일으키기라는 것이 백석대학교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이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면서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두 종목만 실시를 했는데 제가 조사한 예비 10번대 학생의 내신 등급이 4.5등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56.99점으로 거의 작년 4.9등급과 대동소이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점수가 2020학년도에는 급간 점수가 6점에서 두 종목으로 줄면서 급간 점수가 12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실기를 잘 못하면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예비 10번대 합격한 학생이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이었고 10m 왕복 달리기에서 한 급간이 깎여서 실기 점수가 58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944.99점이 예비 10번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총점에서 40점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이 예비 67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6.4등급의 실기 두 종목 다 만점 받은 학생이 최초 예비가 9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비가 29번이었던 이런 성적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 따라서 실기는 두 종목 만점을 받고 누가 내신이 더 높은지의 싸움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됐었고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기 종목이 줄기는 했지만 그리고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같은 학교에서 실기 전형을 3년, 4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행한 대학에서는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천대학교 체육학과의 예를 들어보자면 2020학년도에 실기 최고점과 평균점 최저점이 이렇게 3감, 6감, 8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전년도에 이 가천대학교도 2018학년도부터 다시 실기 전형이 부활이 되면서 한 3년, 4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같은 종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기를 지도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가천대학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했을 때 실기 점수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합격자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 최고점이 1감이었고요. 실제로 가천대학교 4종목에 해당하는 만점 기록이 정말 낮은 기록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감이 최고점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실기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균이 3감, 실기를 가장 못하는 학생이 5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히 준비된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도 실기 전형으로 하고 정시에서도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정시에서의 합격자 실기 점수입니다. 최고점은 1감으로 똑같았지만 평균 최저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내 실기 능력이 정말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지원을 고려해봐도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내 실기 능력이 수시 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대학을 정시 모집에 가는 것이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1학년도에 이렇게 실기 기록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가천대학교 수시 모집에 실기 만점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참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실기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중에 가천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권에서 수시에서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실기 100%로 선발을 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25m 왕복 달리기가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3년 전에는
네, 약 14감 정도에서 합격이 나왔었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1감, 2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자리 멀리뛰기 300 이상을 뛰면 100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295cm를 뛰면 97점으로 한 급간이 깎이는 걸 저희들이 얘기할 때 1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서 1감씩 다 깎인다면 4감이 되는 거죠. 그게 3년 전에 14감이었습니다. 합격자가. 근데 재작년에 10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고요.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뛴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 10감이라고 하는 기록이 전반적으로 낮은 기록이 아니거든요. 제자리 멀리뛰기 지금 운동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제자리 멀리뛰기 290, 메디신 볼 던지기 12m, 10m 왕복 달리기 8초 6대라는 게 정말 쉬운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합격 기록이었다. 그러면 전년도에 25m 왕복 달리기가 폐지가 되면서 학생들의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짧아지니까 실기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7감에서 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시 모집에 실기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실기 수준이 절대 낮아지진 않는다. 철저한 실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따른 올해 수시 모집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권에서는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서울의 16개 대학에 정시 40%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데 서울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지역균형에 6명 선발하던 인원이 3명으로 줄고 여기에는 이제 작년까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들 3명,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 3명이었는데 수학이 통합되면서 그냥 3명으로 줄이고 정시를 늘렸을 확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의 수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가 원래 교과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실기 전형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수능 최저 등급이 3개 4등급에서 2개 합 7등급으로 약간 올라갔다. 이런 변화가 있겠고요. 경기권으로 보게 되자면 가천대 같은 경우가 수시 실기 전형 인원이 늘고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가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로 좀 익힐 수 있겠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가천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기 만점 기준도 같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내신 등급이라도 소신권 지원해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도 실기 종목이 3종목에서 서전트 점프가 폐지가 되고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2종목만 보게 되는데 그 2종목의 만점 기준도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하락하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용인대가 다시 내신 위주의 대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정말 좋은 학생들이라면 용인대에 적극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학교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줄이고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는 이런 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지역별로 따지고 보자면 서울권은 학종 인원이 감소하고 정시 인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수능 체제를 한체대처럼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권도 학종 인원을 성균관대학교처럼 학종 인원을 줄이고 정시 인원을 늘리거나 혹은 또 대학에 따라서 가천대나 대진대학교처럼 수시 인원을 늘리고 정시 인원을 줄여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이런 의도가 좀 보이고요. 충청권이나 여기 경상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줄고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내신 비율을 줄이고 실기 비율을 늘리면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실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지원을 하게끔 우리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정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도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능 응시 인원이 줄면서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수능 응시 인원이 줄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동일 등수에서 성적이 좀 떨어졌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지만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변화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영 영역에 따른 전체 반영하는 대학, 국영수탐 모두 반영하는 대학, 그다음에 국어나 탐구를 필수 반영하는 대학, 아니면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에 따른 경쟁률 변화가 좀 있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성적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수 감소입니다. 최근 7년 동안의 지원자와 응시자 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건데요. 전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자, 실제 수능 원서를 쓴 학생들이 50만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42만 명대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수능 응시자가 줄게 되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응시 비율이 줄고 있고요. 졸업생은 응시 비율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대적인 응시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응시 인원이 줄었는데 그거를 이 그래프로, 이 표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019학년도에는 학생 수 감소가 없었죠. 그리고 2020 학년도에 7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었고요. 2021학년도에 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면서 10%씩 계속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등수 11등을 똑같이 했을 때에 2019학년도에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에는 3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수능 응시 인원이 줄다 보니까 3등급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응시 인원이 더 줄면서 등급은 똑같지만 백분위가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11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은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이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체육대학으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만약에 5등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6등부터 11등까지 갈 수 있는 대학은 그 다음 대학이죠. 성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그 11등에 해당하는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에 있어서 너의 성적이 좀 낮아도 충분히 한번 소신껏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제외한 최상위권 대학,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한양대의 대학에서의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에서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 경쟁률이 떨어진 거를 그냥 단순하게 경쟁률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게 되면 연대나 고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입시를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지레 겁먹어서 지원을 안 했는지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학인 시립대 성균관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시립대 성균관대학교만 해도 그래도 학생들이 나는 이 대학교 정말 괜찮아. 이 대학교 정도 가도 그래도 만족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학들에서의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기에다가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는 아까도 교직이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2개 나오는 대학인데 국수형 중에 택 2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고려대학교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제가 학교에서 입시를 처음 지도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똑같았던 게 반영 과목에서 백분위 92%가 나오고 실기 4종목에서 10개 정도 깎이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똑같았습니다. 매년 똑같았는데 그러면 그 92%에 대한 성적이 어땠냐? 2020학년도에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100분위 92%에 해당하는 성적대에 등수가 13,000등, 누적 백분위로 약 5.5%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사교육에 있는 누적 백분위를 좀 참고를 했고요. 이제 이것에 따라서 2020학년도에 272점, 영어 1.89등급이라는 등급이 이 점수가 이 백분위 92%에 해당하는 누적 백분위 5.54%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대였는데 2021학년도에 누적 백분위 5.54%에 해당하는 그 백분위 합산 점수가 271점으로 떨어진 거죠. 영어는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작년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실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4종목
지그재그 달리기, 그 다음에 2분 농구 레이업, 높이 뛰기, 소프트볼 공 던지기 이 4종목이었는데 이 4종목 중에 학생들이 단기간에 가장 기록을 늘리기 어려운 종목이 소프트볼 공 던지기였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 종목이 폐지가 됐는데 그 전년도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총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서 소프트볼 공 던지기에서 평균 이렇게 깎인 점수를 따져봤더니 합격자에서 평균적으로 한 5급간 정도 깎였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프트볼 공 던지기가 폐지가 되면서 이 300점 만점인 이 실기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이 총점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봤더니 소프트볼 공 던지기에 해당하는 그 75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다른 종목의 기본 점수로 같습니다. 기본 점수로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총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 92%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너 지원해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똑같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똑같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점수 좋은 애들이 더 많아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기에서 변수가 생긴 거죠. 2020학년도에 실기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이 21감이었습니다. 21감이었는데 전년도에 소프트볼 공 던지기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실기 점수가 똑같이 21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프트볼 공 던지기에서 평균적으로 5감 정도를 플러스 시켜서 16감 정도가 됐을 때에 그 점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볼 공 던지기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1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수능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실기가 정말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소신껏 지원했을 때 합격이 가능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 체육팀에서 예상했던 것은 총점 746.97점이 커트라인 점수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745.28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처럼 점수가 낮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보다 점수가 더 낮은 학생들도 소신껏 지원해도 괜찮을 거였는데 작년에는 지레 겁을 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응시 인원이 그렇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시 성적이 나왔을 때도 본인의 실기 능력에 따라서 한번 지원 여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또 하나의 변수가 국어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 2020학년도의 실채점 각 등급별 원점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운데에 있는 2021 가채점이 전년도 가채점, 각 입시회사별 가채점의 1등급 원점수입니다. 그리고 실채점이 나왔을 때 1등급 원점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2020 실채점에서 2021 실채점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원점수가 떨어진 것은 그냥 국어가 어려웠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체육대학의 특징, 예체능대학이 거의 다 대부분 똑같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1월 18일 날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을 보고 그 주가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기초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교 운동, 체력 운동도 하지만 대학별 운동을 병행해서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채점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대학 종목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실채점으로 오면서 점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원점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71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원점수 71, 가채점으로 71점을 받았던 학생의 점수가 100분위가 6% 떨어진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 안에 있는 그 등급대가 체육대학에서 가장 많은 등급대인데 그 등급대에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9%까지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등급이 아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군까지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고 거기에서 영어는 2020도 어렵진 않았는데 2021이 좀 더 쉽게 나오면서 3등급까지의 인원이 전체 응시 인원의 절반 정도가 3등급까지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 3등급까지 안에 들지 못한 4등급, 5등급, 6등급이 나왔을 때의 그 타격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반영대학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국어가 어렵게 나오고 탐구 2과목, 학생 응시생 수가 감소하면서 각 등급에 따른 백분위가 잘 나오지 않는
두 과목 다. 그랬을 경우에 국어와 탐구 두 과목을 필수 반영하는 서울과학기술대, 그 다음에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에서 경쟁률이 다 떨어졌고요.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좀 낮은 점수에도 합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좀 분석이 좀 섰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를 한번 보게 되면 2020 학년도에 합격자 100분위 평균과 최저, 그 다음에 실기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 그 다음에 예비번호까지 봤을 때 2020 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중에 택일이었는데 2021부터 국수 영탐을 모두 필수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농구를 신설을 했는데 그 농구 종목이 코로나 때문에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평균 100분위 약 10% 정도 떨어졌고요. 최저 100분위도 약 8% 정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에서 성적 하락은 당연한 거다. 올해도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있게 되죠. 수학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변수도 생각을 하고 올해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에서의 국수 영탐을 모두 다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의 본인의 장점, 그 다음에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자명한 거죠. 따라서 국수 영탐을 모두 다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청신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입니다. 국수 영탐을 모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국수 영중의 택이 혹은 국수 영탐 중에 택이, 택삼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의 경쟁률은 거의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나머지 과목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꽤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학생들의 성적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대가 낮으니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 실기라는 변수를 토대로 나의 실기 능력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서울에서 실기 70%를 반영하는 대학은 숭실대밖에 없죠. 여기에서 숭실대학교의 경쟁률 1000명 이상이 지원을 하게 되는 실제 실기로 5일 가까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각 조에서 1등을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고요. 나머지 경기도권에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들에서 경쟁률이 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근데 전국적으로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모집하고 있는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는 인원이 1000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 요즘에 유튜브를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실기를 다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공부까지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강남대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체육교육과 중에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세다고 하는 건국대학교가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해서 1단계에서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를 봤는데 1단계에서 일단 선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적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지원을 하지 않죠. 근데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5%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도 국수 영중의 택일, 탐구 한 과목, 두 과목밖에 반영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좀 검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권의 수능 변화는 이렇습니다. 삼육대학교가 인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까지 수능 4개 영역을 필수 반영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아지고 합격자 성적도 낮아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국수 영탐 중에 상위 두 과목만 50%씩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사가 탐구 한 과목을 대체를 한다라는 것은 올해는 무조건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폐지가 되면서 내신 10%가 실기로 갔고요.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 40에서 30%로 감소가 되면서 그 10%가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아까도 보셨듯이 수학이 필수 반영되면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 수학 반영 비율을 더욱더 올렸다라고 하는 건 올해는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반영 지표를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보다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동일 점수일 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좀 실기를 못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100분위 반영대학을 지원해야 되는데 성명대학교가 반영 지표를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변화는 서울대죠. 서울대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일괄합산 전형으로 수능 80에 실기 20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계속 꾸준히 성적대는 높았지만 올해는 수능 이후에 서울대를 목표로 체육교육과가 목표가 아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성적대가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1단계를 통과를 한다면 내가 실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체대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폐지가 되면서 30% 중에 20%가 수능으로 10%가 실기로 가면서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권으로 보자면 가천대, 한신대, 명지대가 실기 반영 비율을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올리면서 학업 역량을 좀 더 강조하게 됐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도 국수형 탐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수학 중에 택1로 변경이 됐고요. 성결대학교도 내신이 폐지가 되면서 수능으로 좀 더 많이 간. 그 다음에 수원대 같은 경우도 국어 50, 영어 20, 탐구 30% 반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게끔 한신대처럼 상위 득점 순으로 가장 잘 본 과목을 50%, 그 다음을 30%, 그 다음을 세 번째를 20%로 반영하는 세 과목 반영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수원대 같은 경우도 성적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하나의 큰 것이 서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같이 중대, 이대, 숙대가 같이 나군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를 피해야 되는 고대, 연대, 한양대, 성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입시의 판도가 올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충청권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거를 권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서울권은 내신 폐지 감소하면서 그것이 수능으로 많이 옮겨졌고요. 그러면서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강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에서도 내신 폐지 감소가 되면서 수능 비율이 늘어났고 혹은 수험생의 수능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경쟁률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좀 보였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폐지나 감소가 되면서 그것을 서울과는 다르게 실기 비율로 늘렸다. 라고 하는 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갖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그룹입니다. 제가 그룹을 나눈 것은 정시에서의 입결을 바탕으로 그룹을 나눴고요. 이 그룹에 따른 수시 정시에서의 유불리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게 올해는 큰 입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1그룹은 우리 전국에서 체육대학 중에 성적이 제일 높은 대학들입니다. 경희대, 고대, 서울대, 연대, 중대, 교원대, 외대, 한양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체육대학 중에 성적이 제일 높은 대학인데 여기 정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는 수학을 필수 반영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수학을 선택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가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 나군에서 경희대, 서울대, 중대에서 선발을 하는데 문제는 경희대와 중대가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가군에서 고대나 연대나 교원대나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군에서 소신껏 서울대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1군에서 경희대나 중대를 뺀 나머지 대학에 지원할 대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기로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2그룹대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정시에서 내가 이 그룹대를 갈 수가 없는 모의고사 성적이다라고 하면 수시에 가야 되겠죠. 수시에 가야 되는데 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실기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경희대학교에 교과 전형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올해까지만 교과 100이지 내년부터는 교과 70에 서류 30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경희대는 수능 최저까지 걸려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군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선발을 하고 나군에서 3개의 대학, 경북대 체육교육과, 숙대, 이대 이렇게 3개의 대학에 선발을 하는데 실기를 준비하는 남학생이라면 나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경북대학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군에서 지원할 대학은 굉장히 많은데 나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경북대학교밖에 없다. 그러면 고대나 연대나 성대나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과를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소신과 체육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경북대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성적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단대체육교육과와 인하대 체육교육과 2개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의 성적이 높은 이유가 지원할 때 다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2그룹에 있는 대학을 정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똑같이 수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실기 전형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요. 실기 전형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서원대 체육교육과, 숙대 체육교육과, 인천대 체육교육과,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운동건강관리학과가 있게 되는 거의 대부분이 사범대학에서 존재하게 되겠고요. 여기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2그룹 때까지 내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지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체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그룹입니다. 이제서야 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1그룹, 2그룹 때 가군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의 이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대학에 나군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 정도 대학이 같이 성적이 동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나군에 있다면 정말 더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가군에서 내가 꼭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정도 만들고 나군에 소신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부터는 가나 나군이 이렇게 골고루 좀 섞여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수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때는 이때부터는 실기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실기 전형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미리 실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경남권의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이나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처럼 교과 혹은 교과 100 혹은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이 2대학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같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교과를 준비하더라도 수능까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4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없죠. 그래서 가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선발하고 나군에 몇 개, 다군에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시로 갈 수 없다면 수시로 가야 된다면 실기 전형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실기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수시에서 실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시까지 끝까지 가야지 안 되는 실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그룹입니다. 가군에 많이 없고 나군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나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결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시로 넘어오게 된다면 실기 전형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대구대도 그렇고 동아대도 그렇고 한국해양대도 그렇고 여기 수시로 보자면 5그룹에 속해 있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 동아대학교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 100으로 선발하다가 올해 이제 실기 전형이 신설이 되고 해양대학교까지 수시에도 정말 많이 뽑지만 정시까지 끝까지 수능을 놓지 않고 준비를 했을 때에 성적이 수시보다는 성적이 좀 더 낮더라라는 분석 결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수시부터 시작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전형의 강남대라든지 상명대라든지 순천향대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진로와
관련해서 정말 소신껏 활동을 했고 관심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했다면 네, 지원에도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6그룹입니다. 6그룹은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이 대부분 있죠. 실기 전형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수시부터 시작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기장에서 변수나 혹은 실기장에서의 실수 같은 것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2학기 때부터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않고 미인정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수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정시까지 큰 타격이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정시까지 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좀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대전 충청권 이북으로, 그러니까 대전 충청, 경기 인천, 서울권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라 강원 제주권으로 올수록 좀 적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조차도 매년 조금씩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계속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르고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도 보게 되면 모집하는 종목이 테니스, 씨름, 축구 세 종목이죠. 세 종목인데 축구에서도 포지션별로 뽑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격조차도 다 다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의 3위 입상자. 그게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위 2회, 3위 3회 입상자의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원 자격에 따른 점수가 다 다르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런 변경되는 요강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실기 전형에서는 특기자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대학교별로 선발하는 종목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대학들은 선발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이라면 선수라면 지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 부산의 신라대학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가 우리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죠. 그 학생들이라면 여기 신라대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쿠스포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입니다. 종목을 입력하면 그 종목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다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대학교를 검색을 하면 그 대학에서 선발하는 종목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의 대입전략 자료실에 가보게 되면 예체능을 클릭을 하고 특기자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검색하게 되면 종목별로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그 종목으로 뽑는 대학의 전형 요소라든지 뭐 여학생만 뽑는다든지 남학생만 뽑는다든지 혹은 실기가 있으면 실기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켓용으로 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한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만약에 A라는 학생에게 내신 등급 몇 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3.2등급입니다 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서울대부터 뭐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3.2등급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교별로 내신 환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두 학생 A와 학생 B의 내신 성적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학생 A의 성적이 한 체대부터 한 신대까지 다 다르게 산출이 되죠. 특히나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한 체대와 한 신대의 내신 등급 차이가 1.2등급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체대 같은 경우에는 은미체까지 포함해서 전교과를 반영하게 되고 한 신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에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중에 3과목, 사회 과학 중에 3과목만 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정말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교별로 1학년 반영 비율이 높은지 혹은 2, 3학년 반영 비율이 높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수학은 정말 못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그래도 잘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이 그 대학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반영 교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꼭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대가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은데 여기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안에 성신여자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들이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렸고요. 여기 경상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부산대, 동아대학교가 있는데 보게 되면 지금 대학교에 빨간색으로 거의 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는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전형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수능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생각보다 성적이 낮은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결코 낮지 않죠.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소신껏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럴 것 같고요. 동아대학교 학과, 체육학과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반영 과목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잘한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성적이 부산대학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희대학교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다가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처음 이렇게 돌아서 교과 10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학교당 한 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 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신 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성적대가 다 높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경남대, 경운대, 경일대, 동서대처럼 그 학교만의 특징이 있는, 학과의 특징이 있는 대학들은 성적이 낮은 대학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전부 다 선택 반영하는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신보다 더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 한번 내가 실기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육대학에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대학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까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하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철저히 준비했을 때 내 내신 등급보다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3학년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 꽤 많이 있죠. 올해부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체육대학에서도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2과목,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위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점수에 따른 A, B, C를 부여하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A나 B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했을 때에 내 내신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기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고 부상 때문에 실기를 준비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 진로가 확실하다면 지역을 넓게 생각하고 교과 전형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대학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되게 많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도 꽤 있고, e스포츠도 이제 점점 우리 체육 쪽에서 각광받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체육대학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는지를 시립대에서 잘 안내해주고 있죠. 보면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국영수 4, 국영수 과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 우수하며,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영어 잘하는 학생, 영어를 잘한다는 게 등급이 높은 것도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영어 활동이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를 보지 않죠. 그러면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체육 수업이 매 학기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더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A, B, C 평가거든요. 체육은. 근데 C는 뭐 저도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C지 거의 대부분 A, B입니다. 그중에서 체육 운동 능력이 있거나 체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A나 B를 받게 되겠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교과 세트까지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상호, 차기적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는 건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 실현 및 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이라는 건 봉사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뽑고자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또 이제 모집 요강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체능대학이지만 속해 있는 단과대학이 글로벌 상경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스포츠건강관리학과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예체능대학 혹은 인문사회대학 혹은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학별로 속해 있는 단과대학에 같이 경영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 그 다음에 보건의료복지대학의 간호, 물리치료와 같은 단과대학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선택과목, 2015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목 선택이라든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을 때에 좀 좋은 어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이것에 따라서 서두의 학과 소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학과 분류를 4가지로 해봤습니다. 일반 체육, 체육교육, 인문체육, 자연체육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고, 그것을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가천대 운동재활, 그 다음에 경희대 스포츠의학, 차의과학대 스포츠의학,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처럼 자연체육을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 경희대 골프 산업, 국민대 스포츠 산업 레저처럼 인문체육 쪽에 관련된 거는 녹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인하대 체육교육과처럼 사범대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그냥 일반 체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 자연체육, 중대체육교육과 체육교육, 경북대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그 다음에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스포츠매니지먼트 인문체육, 그 다음에 고대세종 국제스포츠 인문체육, 계명대 스포츠마케팅 인문체육, 경일대 노인체육복지 인문체육 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도 사범대학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사범대학이기는 하지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모토 자체가 우리나라 체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꼭 굳이 체육교육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들이 그래도 체육과 관련된 활동들이라면 충분히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한 대학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인원이 조금 늘어난 대학들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만 그렇게 인문체육, 자연체육, 일반체육, 체육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를 이제 저도 궁금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경기진협에서 수시 결과를 이렇게 수합을 해서 지원 성향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은 일반체육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는데 괄호 안에 22-5라는 건 경기도에서 22건의 지원 사례가 있고 5건의 합격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고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순위별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1순위가 경희대 체육, 2순위가 중대체육교육, 3순위가 시립대 스과, 4순위가 인하대 체육, 한양대 체육, 5순위가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6순위가 인하대 체육교육과입니다. 그러면 경희대, 시립대, 한양대, 이대는 일반 체육으로 같이 묶이지만 2순위 중대체육교육과 6순위 인하대 체육교육이 사범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사범대학이 왜 여기에 있을까를 보면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이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이 멘토 멘티나 이런 교직과 관련된 활동들을 가지고 성균관대에 지원을 해도 크게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 체육교육, 중대체육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어디 썼느냐를 봤더니 경희대, 인하대 체교, 성대, 이대 한양대, 경북대 체교까지 지원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인하대나 경북대는 체육교육과로 사범대학으로 같이 묶이지만 경희대, 성대, 이대, 한양대는 일반 체육이죠. 근데 이 대학들이 다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이 자연체육이죠. 자연체육인데 1순위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2순위 성균관대 수가, 3순위 시립대 수가, 4순위가 한체대 운동건강관리, 5순위 한양대, 6순위 이화여대인데 자연체육을 쓰면서 자연체육을 쓰거나 일반 체육을 쓰는 거는 크게 같이 돌아가지만 자연체육을 쓰면서 인문체육을 같이 쓰는 학생들은 없더라. 합격자도 거의 없더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체육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연체육이나 인문체육 쪽을, 인문체육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인문체육이나 일반체육 쪽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지원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성적입니다. 보게 되면 합격자 성적대가 1, 2등급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쟁률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경쟁률이 뭐 적게는 뭐 9.5대 1부터 시작해서 높게는 뭐 34대 1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대부분의 대학이 1단계에서 3배수 혹은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의외로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내 진로에 맞게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좀 소신껏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권과 이렇게 경상권까지 놓고 보자면 1등급 때도 있지만 4등급, 6등급 때까지도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면 수시에서 실기전형에 6장의 카드를 다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같이 건드려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체육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체육대회, 교내 스포츠클럽, 심판도우미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 그다음에 이런 저도 뭐 체육대회 심판도우미나 교내 스포츠클럽 심판도우미를 자율동아리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잘 안 되죠. 자율동아리가 대입이 반영되지 않죠. 생기부에 기록은 되지만 그렇다면 학교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걸로 바꿔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율동아리보다는 정규동아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체육 관련 정규동아리 그러면 뭐 많은 학생들이 축구부, 뭐 배드민턴부, 농구부, 뭐 배구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그 운동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도 같이 건드려준다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규동아리도 좋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정규동아리의 명칭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과 나머지를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그러니까 춤추는 학생들이라면 뭐 야구나 뭐 농구나 이런 데서의 이제 뭐 치어리더들의 뭐 이제 그런 춤 동작 분석이라든지 어떤 동작이 좀 더 좋은지 아니면 뭐 통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축구나 아니면 야구에서의 뭐 타율이라든가 혹은 뭐 공격률이라든가 이런 쪽 포지션에 따른 공격률 뭐 뛰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 방법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을 한다면 그런 코딩을 돌릴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활동을 한다면 만약에 뭐 독서 토론 동아리다라고 한다면 체육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 관련된 토론 발제를 한다든지 뭐 시사 동아리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한참 이제 체육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 폭력이잖아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에서 그것 관련된 활동들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다 좋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늘었는데 그 상황에서의 본인이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과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후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과목에 대한 열정과 능력. 꼭 이게 등급뿐만이 아니라 교과 세특에서의 그 과목과 내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관련지어서 수업 시간에 표출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는 아까 봤던 그 대학의 입학 결과
그 바운더리 내에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네임보다는 진로와 학과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면 좋겠고요. 1, 2학년 때 많은 비교과 활동을 했다면 3학년 때는 그것이 아닌 학업적인 역량에 대한 어필, 내신 성적 향상이라든지 교과 세특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본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많은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실기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제가 어느 대학에 A라는 대학에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리 멀뛰기를 250밖에 못 뛰는데 대학에 10월 달에 실기 시험이 있는데 그때까지 290까지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물론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죠.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올라갈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실기 종목, 그 다음에 실기 배점표까지 꼭 좀 봐야 됩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점프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저는 허리가 아파서 윗몸 일으키기나 유연성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있는 대학은 빼야죠. 지원하면 거의 불합격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총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생 학부모님이 직접 하기보다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입시 실기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실기 일정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기 배점표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결대나 순천향대나 똑같이 교과 40에 실기 60%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실기 60% 반영하니까 실기 변별력이 비율이 높으니까 실기 변별력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급간 배점이 2점씩 떨어지고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10점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결대는 실기 변별력보다는 내신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되겠고요. 순천향대학교는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만점 기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올해 성결대학교가 남자 만점 기준 제자리 멀뛰기 280에서 285로 상향됐습니다. 상향됐는데 만약에 280을 뛰어서 성결대에서 만점을 받았다. 근데 순천향대학교 가서 280을 뛰면 170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30점 깎이고 시작하는 거죠. 이 30점이라고 하는 건 내신 등급 한 1.5등급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순천향대학교는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점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 내신 등급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다 가르쳐 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이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성적 산출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내신 원점수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단위수를 넣으면 다 대학별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보통적으로 성결대학교를 합격하는 학생들은 내신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반에 실기 5감, 그러니까 급간 점수로 하나씩 깎이는데 5종목이라서 이 정도였는데, 그랬을 때 환산 점수가 1000점 만점에 1.8등급 396점, 실기 5감 590점에서 986점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는 내신 등급이 2.8등급입니다. 실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2.8등급이 391점이니까 거의 2감 혹은 만점 이내로 실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여기에 이제 실기 전형으로 봤을 때 지원 가능한 등급입니다. 2등급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위쪽에서는 서원대, 성결대, 인천대, 한체대의 체육교육과라면, 아래쪽으로 본다면 부산대와 대구가톨릭대입니다.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선발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내신 등급과 수능 모의고사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거냐를 같이 좀 보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미선발하니까 수시에서 무조건 가야겠지만,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합격하는 내신 등급, 물론 그 내신 등급을 반영하는 교과 자체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잘한 과목만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이렇게 높기는 하지만, 정시까지 끝까지 갔을 때의 정시 결과가 전년도부터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해서 성적이 좀 이렇게 떨어진 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1, 2등급 대와 정시 4등급 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한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능까지 끝까지 버리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경기권에서 성결대가 전년도에 이렇게 성적이 확 낮아진 건
보통 80%대에서 합격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64%가 합격선이 나왔다는 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만의 결과지 올해 이것만 보고 4등급대에서 지원을 하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 3, 4등급대입니다. 경기권, 서울권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와서는 동의대나 영남대, 체육까지 이렇게 3, 4등급대에서 많이 합격을 하는데 동의대학교가 이렇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백석대나 이런 데가 성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잘하는 과목만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과 대학교 환산 내신 등급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잘했을 때 성적이 좀 잘 나온다 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정시까지 돌려본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동의대도 아까 대구 가톨릭대처럼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이것도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신 4, 5등급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 마찬가지로 윗대학과 아래 해양대와 부경대, 울산대까지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는 정시와 수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한지, 특히나 여기 울산에 있는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에 좀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대나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성적대, 이 사례 등급과 전 과목의 성적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선택해서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입니다. 5등급 이하에서 갈 수 있는 위에 쪽 대학과 아래쪽 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것과 수시에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외대가 이렇게 성적이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건대 글로컬이나 부산 외대가 이렇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반영 과목이 2과목, 1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4등급 하나만 나와도 충분히 합격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일정을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죠. 같은 날에 실기가 이렇게 겹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에 두 개 논술처럼 뭐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실기가 언제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수능 이후에 실기를 치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아직 제가 다 정리를 못해서 좀 다 넣지는 못했는데 보게 되면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들, 수시에서의 6장의 카드를 씀에 있어서 실기 전형을 쓸 때 저는 정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다 쓰면 수능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수능 이후에 볼 수 있는 대학들이 꽤 있죠. 경남대 체교라든지 한국해양대라든지 위쪽에서는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원광대 체교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면 수능 이후에 실기 전형을 가서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본다든지 혹은 수능이 안 나왔다면 수능 이후에 정말 실기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합격을 위해서 실기를 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은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와야 되고 한 종목이라도 못한다면 그 대학을 지원 안 하는 게 좋고요. 일정까지 좀 꼼꼼히 봐달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입니다. 기존에 논술을 실시했던 대학이 2개입니다. 경희대와 한국외대인데 경희대는 논술 전형 인원이 줄었고요. 외대는 똑같고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이 전년도에는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경희대, 한국외대, 가천대, 고대, 세종 이 4개 대학이 전부 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는데 수시 6장의 카드를 버리긴 아깝다라고 한다면 6장의 카드 중에 뭐 2-3장 정도를 논술 전형을 쓰고 만약에 수능에서 내가 지원할 대학에 정도의 수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논술 보러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수능을 잘 못 봤다라고 한다면 이 대학에 논술 시험 보러 가서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저는 좀 보험의 성격으로 논술을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서 논술 전형을 막 준비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학생들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원해놓고 수능 이후에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를 얘기할 때는 2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수능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대한학생과 민국학생이 있는데 대한학생은 영어와 탐구한 과목이 우수하고 민국학생은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죠.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대학을 더 잘 갈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대학마다 수능 산출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위의 대학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천대는 국어 탐구 두 과목에 영어 가산점인데 올해부터는 영어 10%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국민대는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 용인대는 국수형 중에 하나 탐구만 반영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국어 영어 필수 반영에 수학 탐구 중에 선택 반영하거든요. 이랬을 때 각 대학별로 수능 환산을 해보면 대학마다 점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내가 수능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먼저 봐야겠지만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잘한 과목이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그다음에 내가 못하는 과목을 최소한으로 시켜줄 수 있는 대학 혹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어딘지를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반영 지표입니다. 아까도 상명대에서 반영 지표가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수능 반영 비율 60% 반영일 때에 영어가 3등급일 때에 나머지 과목이 다 2등급이고 다 3등급이고 다 4등급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동덕여자대학교는 100분위 반영이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표준 점수 반영입니다. 이랬을 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동덕여대는 48점, 68점이지만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23점, 29점입니다.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좀 실기를 못하는데 수능 점수가 우수하다면 100분위 반영 대학 위주로 그 중에서도 실기 배점표를 보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낮은 대학 위주로 그다음에 내가 수능 점수는 좀 부족한데 실기를 잘한다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 위주로 그리고 실기 극간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 일예로 성균관대학교가 수능 80에 실기 20%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20% 반영이고 표준 점수 반영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만 굉장히 우수하면 합격할 것 같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실기 극간 점수가 5점입니다. 5점이라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 실기를 못하면 성균관대학교에 아무리 1등급의 학생이 가도 실기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실기에서 수능 등급 2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아까 1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85% 2등급의 높은 3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이 이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올해는 좀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등급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인데 고려대학교 세종국제스포츠가 여기에 속해 있는 이유는 가군에서 선발을 하면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고 만점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대 국수를 안정 지원하고 나군에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쓰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이렇게 좀 낮았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충남에 있는 단국대학 천안 캠퍼스가 이렇게 성적이 높은 이유는 다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반영 비율이 좀 낮았었는데 올해 실기 반영 비율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성적 하락폭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3등급대에서 주로 이제 경기권, 그러니까 서울권, 그러니까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능 3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도 아까 자격증이 2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군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성적대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4등급대가 나온다면 이제 경기권을 주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경북에서 영남대나 부경대 정도를 생각한다면 4등급 중반 70% 이상의 성적을 좀 마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잠깐 이제 4등급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는 대학들이 이제 경기권 혹은 경남권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대구 가톨릭대나 동아대학교에 수시에 갈 수 있는 성적대가 결코 낮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시가 이렇게 성적대가 확 떨어진다라는 건 그래도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대 이하에서 성적대가 나온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 그다음에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30%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학생부 30%에 대한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진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서울 경기권에서 실기 전형으로 서울 경기권에서 학생들을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을 쭉 나열한 겁니다. 여기에서 수학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체 중
전체 중에 수학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학을 선택 반영하는 필수 반영하는 대학을 다 넣었고요.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성신여대는 제가 잘못 입력한 거고요. 성신여대 빠져야 되고 나머지 대학들이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국어를 못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수학이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으로 보자면 인문 예체능 아이들이 수학 나형을 봤었고요. 자연계열 아이들이 수학 가형을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 수학 1등급 인원, 수학 나형의 1등급 인원이 13,000명대였고요. 수학 가형의 1등급이 7,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수원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확통, 미적분, 기하를 선택으로 보면서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3월 달에 이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13,000명에서 올해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3월 달에. 그다음에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3,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성적이, 그러니까 올해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고요. 수학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에서도 아까도 보셨듯이 국어가 거의 매년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선택하는, 국어 대신에 수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수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조차도 수학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입결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사례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주로 가는 대학을 좀 분석하기는 했는데 이 강남대부터 시작해서 교원대까지가 수학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뭐 강남대 같은 경우는 국수 중에 택일, 뭐 용인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에 택일, 뭐 이렇게 이제 대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얘기하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없는 거죠. 그 합격 사례, 강남대 합격 사례 9건 중에 수학 나형을 선택해서 국어보다 성적이 더 좋았던 학생이 5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한 55% 정도였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더 좋아서 그 점수를 넣었을 때 합격자 점수가 나온 게 약 70%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올해는 수학 점수가 잘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입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써진 대학들은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여기에서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명대에 1명, 서울대에 1명, 한양대에 1명이었습니다. 근데 서울대나 한양대는 전년도까지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을 따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수학 가형의 합격 사례가 있는 것이지 그걸 제외하고는 상명대에 1명이 유일한 거죠. 거의 대부분이 올해도 예체능계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예외적으로 뭐 미적분 기하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국어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더 좋았던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올해 수학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재단하지 말고 앞으로를 재단하지 말고 지금 고2, 고1 학생들은 올해 고3 학생들의 입결을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 분석을 다시 해야 되고요.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좀 낮더라도 전년도 입학 결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내 실기 준비 여하에 따라서 소신껏 지원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전년도에 쉬웠죠. 영어 전년도에 쉬워서 전체적인 비율이 좀 늘어났지만 체육 계열에서는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79개 학과를 분석을 했을 때 1등급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2, 3, 4등급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체육 계열에서의 영어의 중요도는 아직까지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서울권만 놓고 보자면 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1, 2, 3등급에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권에 내가 지원함에 있어서 남들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1, 2,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경기권은 2, 3, 4등급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충청권은 3, 4, 5등급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서울권을 지원함에 있어서 내가 영어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경기권은 2등급,
천왕권에서 3등급 정도를 가지고 내가 다른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 1, 2, 3등급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영어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에서의 영어를 꼭 넣어야지 합격 점수가 나오는 대학의 비율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영어 준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될 문제부터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부터 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기를 꼭 바랍니다. 탐구입니다. 서울 경기권 대학들 중에서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 네, 한 과목을 30% 이상 반영한다는 건 세 과목을 반영했을 때 거의 나머지 두 과목과 동비율로 반영하는 대학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탐구,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 국어를 5등급에서 2등급까지가 올리기 쉽니? 아니면 탐구를 5등급에서 2등급까지가 올리기 쉽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탐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탐구를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2학년 학생들이라면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이 탐구 선택 과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라 학교 공부부터 시작해서 수능 공부까지 열심히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때 배운 과목 중에 선택한 과목이 없다면 3학년 때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없어서 탐구 두 과목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탐구 한 과목을 했을 때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대학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한 과목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요. 네, 정시에서도 실기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대 입시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내신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다 잡고 수능에서의 적용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했을 때는 공부 시간이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주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으로. 근데 그거를 내 걸로만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화하는 시간, 혼자 공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절대적으로 좀 늘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실기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분들이나 학교에서 실기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분들의 티칭 스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이 부족해서 내 실기 능력이 좀 안 나와서 뭐 헬스장 가서 더 하고 싶어요, 이것보다는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그 돈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실기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면 좋겠다. 수시를 준비한다면 2학년 여름방학 지금부터, 내가 정시를 위주로 준비한다면 2학년 겨울방학이나 3월 달부터, 3학년 3월 달부터는 꼭 준비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짧은 기간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체육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실기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기 학원을 다니기 전에, 혹은 학교에서 실기를 하기 전에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줄넘기 2단 뛰기, 그 다음에 턱걸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맨몸 운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한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를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수시에서도 내신 과목을 뽑아서 보는, 그리고 정시에서도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탐구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